빅 인터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진용을 갖췄습니다. 지도부에 새로 합류하게 되신 분인데요.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몇 번 말씀하셨죠?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소감 한번 들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될 것이 유력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야무지게 강한 야당, 널널한 헐헐한 강한 야당이 아니라 야무지게 네. 정치하는 강한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민생을 책임지는 강한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제가 출마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선 투쟁력이 좋다라고 하는 게 과거 법사위 4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요청되었던 사안인데요. 우선 강한 야당, 그리고 또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하면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가 1등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밥값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 말하면.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그렇습니다. 법안 예. 통과가 제일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체계 자꾸 네. 바꾸는 그런 법안은 하나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싹 빼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법안들인데요. 그 법안 통과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등. 그래서 유능한 최고위원. 네. 그러니까 강한 최고위원, 유능한 최고위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강한 당대표, 유능한 당대표. 여기에 강한 최고위원, 유능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그게 서영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출마했고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주로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예. 당원 대의원들에게. 네. 많이 들었고 출마해서 제가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네네.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이 배웠지요. 전국 곳곳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책 의제로 그리고 또 입법으로 또 예산으로 만들어서 이자 붙여 보내드리는 이런 것으로 대단히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이것을 성과로 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최고위원 선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네. 들었던 이야기들, 네. 인상 깊은 얘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대로 역할해달라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나요? 우선 한 가지는 네.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잠도 오지 않고 TV도 꺼버리고 싶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이냐. 네네. 좀 야무지게 해라. 그러면 서영교 당신 같은 사람이 좀 야무진 정치인인데 좀 최고위원 돼서 야무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대를 건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남 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한다. 너희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지도부 한 번도 안 내려오잖아. 여긴 포기한 동네 아니냐? 예, 여기 포기한 동네잖아. 네. 봉화 뭐 이런 곳. 그런데 너희들 중앙에서도 너희들한테 힘을 안 주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힘을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걸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같이 모인 최고위원들이 다 느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것은 봉화 어느 마을 군에 가서 좀 해보자. 경주 어느 마을 군에 가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7번 출마했던 허대만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위원장이 분. 있습니다. 네네. 예. 54살입니다. 아이고, 네, 돌아가실 나이는 아닌데. 54살인데 네. 돌아가실 때가 아니죠. 처음 출마했을 때 시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선됐고요. 네, 그때는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갖고 움직였는데 7번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정말 밝습니다. 얼굴도 아주 좋고. 그런데 속으로 골병이 들었던 거죠. 허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그 영남에서 뛰었으면 다음에 국회의원도 되게 해줘라. 그런데 국회의원은커녕 지역위원회 지구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두면 불법입니다. 그 정도로 포항 지역이나 이런데 경상북도에서 원외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지구당을 네. 두면 불법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모든 저희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저희 지역에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도 지구당을 두면 불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나 그 영남 지역에 그래서 지역위원회도 좀 합법적으로 두자. 사무실도.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돈은 누가 냅니까? 다 십시일반 내긴 하지만 그런 건 십시일반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월세 정도는 낼 수 있게 해주자. 전기세 그리고 또 그 뭐라 합니까 복사비 아이고. 그리고 또 팩스라도 보낼 수 있으려면 그런 정도 현수막이라도 붙일 수 있는 정도를 아주 합법적으로 기본적인 얘기, 기초적인 얘기들이 기본적이고 나오는. 기초적인 게 불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정치한다고 불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허대만이라고 하는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허대만법을 만들자.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만들자.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좀 합법화해서 지구당도 좀 살려낼 수 있게 하자. 지구당의 지역위원회에 후원회도 좀 만들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런데 허대만 바로 씨란- 허대만법을 네. 만들려고 합니다. 허대만 씨란 분이 7번이나 도전을 했다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보다 더 훨씬 많이 더.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자 했던 분인데 네. 하여튼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의 정신이 만약 구현된다면 의미 있을 예. 것 같고요. 꼭 야무진- 그렇게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예. 기대가 제가 있습니다. 법을 잘 만들고 잘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야무진 합니다. 민주당과 네. 관련해서 법사위원회도 계셨다고 그래서 네. 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국회 나와서 발언하거나 이런 거 네. 보면 네. 법무부 장관의 문제도 좀 있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 같고 대응을 잘 네. 못하고 네.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잘 본 건가요? 아니면 그런 성찰이 내부에 있나요? 언론을 보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성찰이 있지요. 네. 그리고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곳에 일정한 말장난도 들어있고요. 그러시죠. 네. 얕은 지식으로 그 국회를 농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근데 무시하고 것들이 있는 농락하는 거죠.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통해 버리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야무진 그럼요. 정당이라면.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안에 인사검증단 두면 안 되거든요. 네. 법무부라고 하는 정부 조직법에는 인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조직을 만들 때는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정부 조직법에는 인사를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정부 조직법에. 아니,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의 법무부가 네. 인권도 다루고 뭐 검찰 사무도 다루고 하지만 인사 사무는 다루지 않고 네. 그건 인사혁신처 같은 곳을 다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소위 시행령 통치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인사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들이 문제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의 인사 검증을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근데 인사 검증을 했다 그러지 않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밀실 거래가 있었습니다. 밀실에서 인사를 다 다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합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이 하는 업무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은 인사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명을 하려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에다 인사 검증 업무를 준 겁니다. 인사수석실에다 인사 추천 업무를 준 거죠. 그런데 마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밀실에서 인사를 다 해먹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모두 다 해먹었나 이렇게 아니, 생각한다는 그리고 거죠. 요거를 정확하게 반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고 대통령 업무의 인사를 위해서 인사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인사 수석실에서 추천을 한 업무를 한 거다. 그것은 밀실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근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버리니까 민정수석실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사실은 인사 검증을 다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밀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그
언론이나 저희 대정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호도하고 있고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호도하고 현혹시키고 있으니까 야무지게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확실하게 그 발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고, 요즘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이 얄팍하고 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반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서 의원님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사실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혹하고 호도했다. 네. 그 당한 것도 문제잖아요. 네, 국민의 그렇습니다. 대표로서. 예. 어제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네. 거기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언급하셨다고 네, 보도가 네, 일제히 네. 나왔는데요. 네. 이건 어떤 취지에서 말씀이신가요? 예.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직전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것으로 가면요. 우선 현혹하고 호도하잖아요. 네. 예, 잘못된 내용도 마치 그럴싸하게 민정수석 밀실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검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답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오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자기가 얄팍한 말 기술로, 말 재간으로 국회의원들을 잠시 이겼던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이 오만방자함이 이제 그 자신의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법사위 과정 속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오만방자함과 현혹시키던 말장난이 지적당하고 있어서 스스로 당황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네. 관련한 특검은 우선 주가 조작 혐의가 세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십억에 달합니다. 그 혐의가. 그리고 그 관계자들은 벌써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과거에 무혐의 처리됐었던 거죠. 그걸 다시 재수사하게 됐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무혐의 되었었고 그렇게 됐었는지, 근데 이 재수사에서 다시 들어간 이 상황에서 같이 관계에 있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소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무혐의 얘기가 계속 종결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산하에서 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입니다. 네네. 그때 검사를 다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그게 서 의원님 예. 서 최고의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당론입니까? 아니면 논의 중입니까? 이거 저희가 벌써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아, 당론으로요? 아니, 모든 법은 당론이라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네네네.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검사법을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로 저희들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네네. 함께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 발의해서 벌써 발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해. 특별검사가 필요해.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관련해서도 과거 신정하시는 그 1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네. 이보다 더 심한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당론으로 다 발의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이야기됐고, 제가 최고위원이고요. 최고위원들 중에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이렇게 다 3명이나 대표 발의, 3명이 같이 공동 발의한 11명의 내용입니다. 의원 중에 지금 예. 최고위원 되신 분이 3분이군요. 3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 조작과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입국 개입 등 관련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네. 거는 이제 11분의 의원, 뭐 네. 그분들은 뭐 일부겠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여튼 발의는 했는데 네. 다수당인 만큼 뭐 민주당이 노력하면 특검은 될 텐데 네. 그만큼의 의지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다 의지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다 의지가 네.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네. 주가 조작을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그리고 본부장이라 그래갖고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네. 관련한 그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29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남 FC 후원 관련해서 전부 다 무혐의 종결 처리된 거예요. 네. 그것을 다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시점과 상황,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입니다. 국민의힘이죠. 네. 법사위 위원장도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여당도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 특검을 발의하고 바로 모두 다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을 다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 뭐 나가는 그게 것들이 정치겠죠. 예, 네. 저희들의 정치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 특검이 지금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상호 비대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저희 최고위원 선출되기 전날. 네. 저희가 하는 특검은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그리고 허위 경력 학력입니다. 이것대로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랬군요.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몇몇이 하면서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 앞서 최고위원이 돼서 하여튼 야무지고 일잘하고 네. 그리고 일면 강하기도 한 정당을 꾸려가겠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대로 좋은 뭐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네. 집권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야당이 또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앞으로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청취자들과 함께 서영교 의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이게 시기와 시점,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야무지게 정치하고 그리고 강하게 정치하고 윤석열 알겠습니다. 정부 민생을 위해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타하고요. 제가 기재위원인데요. 법인세 12억 벌써 깎아줬습니다. 네. 그럼 그 12조 12조. 그럼 그 12조가 필요한 곳은 국민의 고열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서영교 국민 의원 여러분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만나서 기억나는 단어는 야무지게입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